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178화로 돌아왔습니다. 작가님, 제목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추억의 지브리 영화 음악입니다. 네, 지브리 하면 아마 그 지브리 스튜디오,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걸로 유명한 걸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를 정말 많이 했었죠. 맞아요. 네, 뭐 특집 편으로 이제 4부작도 했었는데, 작가님은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도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혹시 어떤 걸까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이란 질문이 진짜 어려웠는데 일단은 하나는 못 꼽았고요. 결국에 3편을 뽑았는데 센과치에로의 행방불명이랑 하울의 움직이는 성 하고 모노노케 히메랑 마녀배달부 키키도 있었어요. 그건 가장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가장이라고 하면 어쨌든 센과치에로가 제일 마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왜요? 제일 많이 똑같은 영화를 본 게 처음이어가지고 더 애정 가는 작품인 것 같기도 해요. 그때 어리지 않으셨어요? 네, 초등학교 때였는데 항상 영화관에 가가지고 너무 좋다를 연발하면서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성인이 돼서 봤을 때도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 예전에 플로피 디스크 아시죠? 네, 분홍색 플로피 디스크에 저희 이모부께서 이제 파일을 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어머. 그래서 그 오래된 컴퓨터로 봤고 저희 어머니의 최애 영화도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입니다. 네, 역시 그 당시 사람들은 센과치에로의 그 약간 임팩트가 굉장히 컸던 세대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네. 그 부모가 일단 돼지로 번한다는 그 설정이 너무 몰입도가 넘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를 찾기 위한 그 여정이 어느 순간에 이제 지나고 났더니 몇 시간밖에 안 지나 있었던 막 이런 맞아요. 설정으로 나중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조금 무서우면서도 재밌게 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혹시 뭔지 짐작이 가지 않으신가요? 저는 모노노케 히메가 아닐까. 감히 짐작해보는데 맞아요, 작가님? 그럼요. 저의 최애는 오직 하나 모노노케 히메입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명확한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그냥 숲을 지나갈 때 나오는 그 몽환적인 음악이나 혹은 그 주인공들이 갖고 있는 서사 근데 그게 부딪히면서 발전하는 케미나 혹은 음악이 저는 모노노케 히메가 참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한 게 그 숲을 지날 때 나오는 그 뭐랄까 아리송한 음악이나 혹은 재앙신이 등장할 때 또 되게 빠른 비트의 음악들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또 클라이막스로 모노노케 히메라는 그 아예 OST가 따로 있어요. 네. 그게 나오면은 그냥 막 너무 기분이 좀 묘해집니다. 되게 웅장하잖아요. 맞아요. 숲 한가운데 서 있을 때 듣는 음악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그 멜랑콜리한 느낌이 좋아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모노노케 히메는 재앙신이 나올 때 되게 호불호가 강했잖아요. 너무 무섭다, 징그럽다 하는 그쵸. 경우도 있었고 근데 일부러 작가가 의도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사람들한테 공포나 이런 부분들을 줘야 뭐가 잘못됐는지 본질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도 묘사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날카로운 비평이었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은 지브리 중에 혹시 가장 좋아하는 음악은 어떤 거이신가요? 사실 히사이 시조 감독의 음악을 전부 다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네. 제일 여백과 음악이 좀 잘 어우러졌던 작품은 센과치에로가 좀 유일할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BGM 자체가 계속 반복되면서 들렸던 거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 그리고 실제로 제일 많이 듣는 음악은 의외로 마녀배달부 키키의 OST 되게 많이 듣습니다. 맞아요. 발랄하잖아요. 네. 뭔가 설레기도 하고 약간 초년의 느낌이랄까요? 시작하는 느낌? 그래서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다들 가장 좋아하는 음악으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그 회전목마를 맞아요. 꼽으실 것 같은데 그 음악이 그냥 그 영화 하나를 대표하는 그러한 되게 엄청난 원 플레이어가 갖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 많이 꼽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네. 최근에 나왔던 그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아시나요? 네네. 거기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히사이 시조 그 영화 감독이 있고 요네즈 켄시가 노래를 불렀거든요. 한창 유튜브에 막 뭐 J-팝 뜨고 있는 거 1위 했을 때 레몬이란 노래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부른 가수인데 지구본이란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제가 이 노래가 엄청 좋은 음악인가를 느끼기 전에 일단 그 도입부가 너무 몰입감이 넘쳐서 그냥 되게 멍하니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만들어진 비하인드를 살펴보니까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하면서 미야자키 하야오가 요네즈 켄시랑 4년 동안 얘기를 하면서 만든 노래래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면서 4년 동안 그 사람이 이제 스튜디오에 초대를 해서 이야기를 만들면서 만들었다 보니까 이 노래 하나가 그냥 곧 그 영화의 아이덴티티인 느낌이라서 보시면은 어렸을 때는 좀 이해 안 되는 어린이만의 세계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현실과 꿈이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명확한 구분이 없는 느낌? 근데 이 음악을 듣다 보면은 그 어린 시절이 떠올라가지고 되게 막 생각에 잠기게 되는? 그래서 요즘에 이 노래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실제로. 네네. 들어보시면 근데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이 더 감동이 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사가 담겨 있으니까. 네, 그죠? 네. 보시고 음악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추억의 지브리 영화 음악에 맞춰서 저희 책 소개 시작해볼까요? 네. 저는 음악을 듣는 게 저만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 속에 담아둔 추억이나 감정은 오롯이 나만 느낄 수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안전한 공간이라고 느끼고 싶을 때 음악으로 채우거나 이어폰을 귀에 꼽는 형태가 많았는데 오늘은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함께 나아가고 있는 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미로찾기 출판사에서 나오고 이로움 작가님이 펴낸 여자끼리 사는 이로움이라는 책인데요. 표지 너무 귀여워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이 표지를 안에 같이 살고 있는 이제 친구분들 중 한 분이 그려주셨다고 소개를 했던 부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이라고 써있는 문 앞에 여자분 셋이 이렇게 쪼르륵 앉은 표지인데 네. 너무 귀엽습니다. 이 책의 소개를 보면요. 35살의 나이에 어떤 계획도 준비도 없이 여자 셋이 같이 살기로 했다. 남자친구와의 결혼 대신 여자친구들과의 동거를 선택한 우리. 오랜 시간 동안 가까이 지내온 중학교 동창이라고는 해도 타인과 산다는 건 쉽지 않다. 더군다나 둘도 아니고 셋. 편하지만은 않은 일상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자끼리 사는 이로움은 대체 뭘까? 라는 부분의 소개가 있었는데 목차에서 제1장 독립을 꿈꾸다 편에서 우리는 모두 훌륭한 딸이었다라는 소목차 글이 있었습니다. 같이 살게 된 3명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일남일녀 장녀였다는 점이었대요. 그래서 39쪽에서 책임감, 딸은 언제나 자기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사고를 쳐서도 안 되고 부모님의 신경에 거슬릴 만한 일을 해서도 안 된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낼 필요는 없지만 적당한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 장녀, 장남이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어가지고 대단한 건 없지만 손이 안 타는 딸이라는 그 문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가족 내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역할이었다라는 작가님의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4쪽에서 가족이 미워서도 짜증나서도 아닌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고 싶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훌륭한 딸이었다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부여되었을 뿐이지만 느껴지는 책임감을 함부로 지울 수도 없고요. 그리고 안 느낄 수도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관계인 나라는 사람을 보고 싶은 순간들이 좀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정에서 느끼는 그리고 가족들에게서 느끼는 자신의 위치 그리고 관계성에 대한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책은 총 5개의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 독립을 꿈꾸다, 2장 홀로 서기, 여자끼리 같이 서기, 3장 가사는 누구의 몫인가, 아이고. 4장 여자끼리 사는 이로움, 5장 이제 난 가족에게 용기를 얻는다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분들과 떨어져 살면서 되게 안정적인 신뢰감을 오히려 되찾으신 느낌인가 보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독립을 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굉장히 아예 설마 나가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나 이제 나갈게 라고 했을 때 라고는 하셨지만 그런 엄마를 보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한 발자국을 더 나아보기 위한 그 결심이 얼마나 용기 있었는지 저는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게 책이 여자끼리 사는 이로움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안에 이제 정말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네. 친구들과 살아보고 또 이제 새로운 가족을 꾸리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서 되게 다양한 내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3명이 이제 같이 살기로 했을 때 이제 그 집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데 네. 직장인 둘과 사업가 1명이 셀프 인테리어를 진행을 하면서 한여름에 진행을 했대요. 그래서 2달이 걸렸는데 네. 결국에는 40도까지 올라가는 고온의 날 모든 걸 끝낼 수 있었다. 그래서 돈을 아끼려다가 병원비가 더 나오겠다. 이 얘기를 하면서 했다는 일화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 시간이 너무나도 이제 기억에 남는 그쵸. 시간이 되기도 했고요. 근데 진짜 웃긴 건 그거 아시죠? 여행 가서 행복하고 평안했던 건 기억 안 나요. 맞아요. 고생한 것만 기억나요. 힘들게 걸었던 거, 네. 못 찾았던 거. 네, 막 뭐 캐리어 부러졌던 거. 맞아요. 뭐 두고 온 거.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된다는 거를 아는 순간부터는 여행하면서 무슨 일이 생겨도 그냥 어처구니가 없군. 맞아. 그냥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관대해지나 봐요. 그쵸. 그쵸?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 하면서. 네, 저는 진짜 추천을 드리는데 뭔가 자신만의 공간을 꿈꾸시거나 관계의 다른 형태에 대해서 궁금해질 때 이 히사이시조의 음악과 함께 이 책을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 딱 맞는 추천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좀 심리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책을 가져와 봤는데 나는 왜 사랑할수록 불안해질까라는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일화를 겪으면서 어린 시절과 관련된 풀지 못한 감정 같은 게 남아있는 것 같아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았거든요. 근데 사랑할수록 좀 불안한 감정을 느낄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럼요. 내가 아무리 안정적이고 건강하더라도. 그래서 그러한 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에게 좀 왜 그러한 일이 생겼는지를 유년 시절과 연관해서 이유를 설명해주고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거든요. 네. 이게 꼭 힘들 때는 이런 책들이 가끔 필요할 때가 있죠. 네. 그래서 연애할 때 불안함을 느끼고 혼자가 된다는 불안감에 떨며 인간관계에 매달리는 상태를 이제 공의존 상태라고 해요. 근데 이런 상태가 되지 않고 나를 잃지 않고 뭔가 상대방, 친구,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라고 책에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책을 통해서 독자는 어린 시절의 자신인 내면 아이와 함께 예전에 어렸을 적 경험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지키는 내면 파수꾼이라는 존재가 있대요. 자신을 보살피는 내면 양육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어린 시절의 나를 대표하는 내면 아이, 그리고 나한테 계속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거야 라고 경고를 해주는 내면 파수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난 널 지지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주는 이제 내면 양육자, 이 세 개가 공존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네. 어린 시절의 경험에 따라서 커서 애착 유형이 형성이 된다고 해요. 네. 아마 다들 많이 들여보셨겠지만 불안, 회피, 안정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막 불안 100%, 안정 100%인 건 아닌데 그것들이 이제 공존하긴 하지만 어떠한 내 유년 시절에 버튼이 눌렸을 때 불안이나 회피가 갑자기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형인 사람들은 되게 어린 시절에 일정하지 못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형성이 된대요. 그래서 내가 관심을 끌어야지만 사랑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경험 때문에 상대방과 계속 연결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해서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조금 감정적으로 숨막히게 하기도 하고요. 혹은 회피형인 경우 넉넉한 공간이나 자율성을 보장받았을 때 가장 안정적이라고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처음에는 나에게 없는 뭐랄까 포근한 감정을 갖고 있어서 만났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사랑을 퍼주면 퍼줄수록 내가 그거를 돌려줘야 된다는 부담감 혹은 나는 혼자 있을 때의 편안함이라는 것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고 연락을 피하고 그러면 결국 불안형은 더 집착하고 이러면서 뭔가 정말 끝으로 치닫는 네. 그러한 게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은 불안형인 사람들의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불안형인 사람들이 연애를 하다가 내가 버려질 것 같은 그 불안감에 휩싸였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한 해답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파수꾼이라는 존재가 다정한 말투는 아니지만 늘 우리한테 경고의 말을 보내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 투덜거리지 마, 관심 구걸하지 마, 그러다가 너 예전에 헤어졌던 거 기억 안 나? 이러한 목소리로 계속 우리한테 경고를 하면서 이전과 똑같은 상처를 받을까 봐 사실 경고를 하는 거래요. 이게 정말 내가 못되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한 경고의 목소리가 있다면 또 내면 양육자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구석구석 살피면서 사랑을 주는 어른 또는 스승의 존재라고 해요. 그래서 내면의 파수꾼이 우리가 어렸을 때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꾸짖을 때는 아 그래 너의 말도 맞아 알겠어 하고 인정을 하되 그 이후로는 내가 편안함을 느꼈던 대상 혹은 공간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내면 양육자를 떠올리면서 안정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야지만 내가 불안을 느낀 다음에 다시 이제 안정을 느끼고 그러한 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실제로 이 두 사이에 신경회로가 만들어진대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아무리 불안해지더라도 아 그래 다음에 안정적인 상태를 기억을 하면은 그 회로가 빨리 돌면서 내가 불안한 게 빨리 잠재워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뇌과학적으로 네. 사고방식의 문제래요.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불안해질 거야 라는 경험으로 인한 그 사고회로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끊기 위해서라도 내가 의식적으로 계속 명상하고 그렇지 않을 거야. 난 지지를 받고 있어 라고 이제 스스로 안정감을 만드는 과정이 물론 쉽진 않지만 네. 그렇게 하는 게 내 장기적인 면에서 좋다는 얘기를 봤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치 무슨 심리학자 마냥 좀 긴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조금 막 경미한 강박도 있고 네. 근데 그 강박이 결국 불안 때문에 생기는 거래요. 내 일상이 뭔가 비틀어지는 거를 막기 위한 강박이라고 해서 이번에 한번 열심히 읽어봤더니 게으른 완벽주의자 네. 혹은 완벽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다 불안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좀 잠재우는 방법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 오셨다면 이 책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고요. 네. 지브리에 맞춰서 가져온 이유는 아까 제가 요즘 많이 듣는 음악이 이제 지구본이라고 했는데 네. 거기서도 하는 말이 이 영화에 대한 평이 되게 갈렸었어요. 네. 그냥 하야오 할아버지가 은퇴하기 전에 만든 회고록 아니냐 네. 혹은 누군가는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이지 않냐 꿈과 현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결국에는 나중엔 난 이 영화를 이해하는 순간이 오기를 또 바라고 있다. 그런 날에는 또 이 영화 어떻게 느껴질지 기대가 된다. 이렇게 평이 완전 갈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웬만하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자 주의여서 네. 그냥 이 영화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더라도 인생이 그런 것처럼 이 책을 읽으면서 내 인생도 좀 뭔가 무탈하고 순탄하게 이런 일이 있으면 저런 일도 있는 거지 하고 넘기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책을 살펴봤더니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해당이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체크리스트 끝에 저자가 근데 앞에 체크가 되어 있더라도 괜찮다라는 맞아요. 말을 먼저 해주고 싶다라는 부분이 너무 다정하게 느껴져서 나에 대한 관계도 보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도 조금 보고 싶을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정말 불안하실 때 추천을 드려봅니다. 네. 와, 저희가 이렇게 2권의 책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추억의 지브리 영화, 음악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읽고 싶은 2권의 책이었기 때문에 독자분들에게도 잘 가닿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제에는 또 재밌는 거 준비를 해놨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